그리고 이 자격증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요즘 K컬처라는 것으로 이제 많이 이제 정부에서도 저기를 하죠. 그동안 뭐 K팝, K드라마 했는데 결론적으로 가장 최고의 에, K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K컬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 5천 년 그 이상의 역사, 문화, 역사, 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뭐 삼국지부터 해서. 그래서 이건 정말 굴뚝 없는 산업이다. 우리가 보통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여러 가지 또 환경에 대한 거 만드는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환경 피해가 있는데 이건 정말 그런 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맡게 된 과목, 영어 광학통에서 과목 이름이 좀 길죠. 저 줄여서 그냥 영어 관통 이렇게 합니다. 영어를 한번 뚫어보자. 그래서 이제 영어 관통에서 뭐이 수업은 뭐 관광 통역 안내사 될 사람 수업 듣는 수업인가 뭐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 1학기에 그 통번역 연습의 2부, 통번역 연습 2라고 해야 되겠지만 이제 과목이 현재 그렇게 개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영어 관광 통역 안내사 이렇게 해서 주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관광지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서 이제 설명하고 또 오늘날 우리나라 현재 관광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산업으로서 이게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이제 이게 국가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이 GDP에서 이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 선진국의 그 척도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섰느냐는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경제적 수준에도 불구하고 관광이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관광적으로 보면 후진국이라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만큼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 분야에 특히 이제 뭐 젊은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도 이 관광 통역 분야에 그 굉장히 활동할 분야가 많다는 겁니다. 자, 1학기 때 우리가 통번역 하면서 지금 뭐 1학기 때 수업을 들으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1학기 때 좀 핵심적으로는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금 문장 구조는 영어의 문장 구조는 5개가 아니라 중학교 때 뭐 5개 배웠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영어 형식 딱 두 가지다. 즉 A is B라는 형태. 그다음에 A do B. A가 B를 한다. A는 B다. 결국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긴 문장도 요약을 해야 된다. 아까 요약한다고 그랬죠? 요약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그것을 A는 B 아니면 A to B로 압축을 해나가는 연습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1학기 때는 토니 로빈스라는 유명한 스피치 전문가 모티베이셔널 스피커라고 그러죠. 그 연설 한 40분짜리 연설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한 5, 6주 정도 보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짐 런이라고 역시 유명한 토니 로빈스의 스승이기도 한 지금은 타계한 분이지만 그 유튜브 비디오 가지고 또 한 3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영어의 다양한 표현, 리스닝 스킬, 거기다가 덤으로 또 인생의 중요한 교훈까지. 자, 그럼 이번 학기에는 뭘 하느냐? 이제 두 번째,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것이다. 요즘 정말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 많이 쓰죠. 영어 sustainability를 번역한 말인데, 자, 이게 지금 관광뿐만 아니라 환경, 경영, 경제, 정치, 문화, 그런 것을 꿰뚫고 있는 단 하나의 단어가 바로 지속 가능성. 자,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먹고 사는 거에 바쁘고 또는 한 가지 목적만 추구하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한 가지만 추구한다. 예를 들어 뭐 학생은 오로지 열심히 공부해서 뭐 좋은 대학 간다, 뭐 어디 좋은 대기업 간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만 가서는 그 방향으로 오래 갈 수가 없다.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두루두루 둘러보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뭐 쉽게 보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는 건 바로 뭐냐? 그냥 막 관광 수입을 벌기 위해서 막 뭐저 어, 돈 버는 거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돈을 벌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 부작용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 관광 수입마저 줄어들게. 그래서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예를 들면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오면은 좀 줄여가지고 조금만 받고, 어, 뭐 당장 많이 오면 돈 당장 많이 벌지만 관광객이 많이 왔다가 이제 과잉 관광이라고 해서 그쪽에 그 관광지의 환경이 황폐화되고 주민들의 인심이 사나워집니다. 그럼 결국은 그 관광지의 소문이 안 좋게 나서 결국 안 오죠, 사람들. 지속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환경 보호해야 돼. 또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된다.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된다. 뭐 그래야 또 많이 와서 봤는데 볼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아파트밖에 없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관광을 통해서 또 그 지역 주민의 경제가 좋아져야 또 발전이 된다. 뭐 관광객들 막 돈 쓰고 가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뭐 대기업 호텔 이런 데서만 머물고 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뭐 삶이 나아진 게 없다 그러면 결국은 관광객들이 오래 오질 않는데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항상 해피하고 맑은 웃는 얼굴을 봐야 그것도 하나의 관광 자원인데 관광 그 현지 주민들은 찌들어 있는 얼굴 보게 되면 누가 보고 싶겠어요.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여러 주제를 또 그다음에 인터뷰를 준비한다.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준비하는 거는 관광 통역의 2차 시험인 이제 면접도 준비하는 건데 우리가 상대방과 인터뷰하는 건 우리가 꼭 관광 통역 자격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직원 뭐 어떤 회사에 인터뷰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인터뷰어가 돼가지고 면접관이 돼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명확한 논리를 얘기하는 법. 또 그다음에 쓰리 룰.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세 가지로 내용을 나눠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임팩트가 있고 논리적으로 더 보이고 또 이야기가 재미가 있었어요. 우리 보통 갑자기 질문 받으면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하죠. 먼저 얘기할 거 나중에 얘기하고 아니 얘기 안 해도 될 거 하고 제일 중요한 거 맨 마지막에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세 가지 룰을 항상 생각하면 그것이 머릿속에서 시각화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지. 그런 연습법.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유용한 표현도 많이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그 다음 학기 수업에서 다룰 슬라이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관광 문제 중에 하나가 과잉 관광이라는 거. 과잉 관광이라는 건 좀 유명하다, 언론에 많이 소개됐다 그러면 막 그 지역을 완전히 관광객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서 그냥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쓰레기 막 잔뜩 버리고 결국 거기는 황폐화돼서 어, 현지 주민들도 살기가 힘든 그런 장소.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과잉 관광의 그 피해가 1번이 이제 환경 파괴. 자, environmental degradation.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하나의 전문 용어로 할 수 있죠. 이런 표현들. 저 두 단어의 덩어리가 하나의 용어가 되는 거죠. environmental degradation. 밑에 이제 설명 나옵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인 침해. 얼마 전에 보면 보국 담벼락에 이게 저 라카 같은 거 막 뿌려가지고 그렇죠. 네,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면 뭐 희한한 사람들이 뭐 있을 겁니다. 뭐 그런 행동이 일어나서 문화재가 파괴된 내용. 또 어떤 또 역효과가 있을까요? 세 번째, 다음 슬라이드 보면 그 지역의 인프라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그렇죠? 네,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면 뭐 화장실도 많이 필요하겠고 뭐 또 뭐 그러겠죠. 뭐 오수도 많이 배출할 것이고 근데 그 지역은 원래 어떤 오수 처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와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 처리가 안 돼가지고 결국 인프라가 다 망가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네 번째는 경제적 불평등이 처리될 수 있다. 그래서 우연히 뭐 장사해가지고 돈 잘 버는 사람 엄청 부자 되고 관광 기념품 같은 거 팔아가지고
뭐 그런 거 관계없는 업종인 사람들은 여전히 못 살아서 갑자기 유명 관광지가 되면 그 동네 안에서도 똑같이 비슷하게 못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냥 어느 누구는 막 떼부자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심이 흉흉해진다.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 자, 보면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과잉 관광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뭔가? 이거 우리가 단지 영어로 살펴보는 거죠.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 관광객의 숫자를 좀 줄인다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관련 규정을 시행해야 된다.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관광 입장할 수 있는 관광객의 숫자를 제한한다. 그 예를 들면 그 갈라파고스 섬 유명하죠. 그 천혜적인 그 동물들의 그 서식지로 여기에는 그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관광객 숫자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관광객을 교육하는 거죠. 이제 관광객이 어느 지역 가기 전에 이제 그 통역 안내사가 여러분들이 곧 방문하실 곳은 이러이러한 곳인데 가서 주의할 것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육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고맙습니다. 자, 지역 주민들을 이제 도와준다. 어떻게 도와줄 거야? 막 관광 많이 와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될 수 있으면 관광객들이 그 현지 주민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가게에서 물건을 사다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제 지식도 쌓아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비록 관광 안내원이 안 된다 하더라, 관심 없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디 또 다른 나라의 관광객으로 갔을 때 의식 있는 관광객으로서 해야 될 그런 행동이잖아요. 예의 범절이죠. 네. 다음 슬라이드. 자, 이래서 이제 결론으로 마감을 합니다. 네, 이걸 이제 그대로 보면 과잉 건강이라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로서 상당히 균형적인 해결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과잉 관광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관광을 하고 또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관광객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을 경제적으로 서포트함으로써 우리는 관광이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운 경험으로 남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좀 뭔가 생각이 있는 관광객이 되어서 우리가 자주 가는 관광지를 보호합시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지식을 갖고 만약에 뭐 구체적으로는 관광 안내 관련 면접을 하게 되면 과잉 관광에 대해서 해결책을 얘기하시오.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표현을 적절히 섞어서 그것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얘기하면 만점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관광 안내가 아니라 또 무슨 남 앞에서 영어로 발표하는 또는 뭐 우리말로 발표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조리 있게 적절한 표현을 써가면서 적절한 시간 내에 임팩트 있게 연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 슬라이드. 자, 그래서 이제 더욱 구체적으로 관광 통역 안내사를 한 자격증이 있는데, 자,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통번역과 관련된 유일한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우리가 각 전공마다 이제 뭐 국가 공인 자격증인데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법률을 전공하면 뭐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의학을 전공하면 뭐 의사가 있듯이 우리가 영어 쪽에서 광범위하게 보면 영어 쪽에서 언어 관련 유일한 국가 자격증은 바로 이 관광 통역 안내사. 관광 번역 안내사도 아니고 통역 안내사죠. 그래서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을 하고 시행은 이제 산업인력공단이라는 우리나라 자격증 대부분이 다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제로 관리를 하죠. 그리고 이 자격증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요즘 K컬처라는 것으로 이제 많이 이제 정부에서도 저기를 하죠. 그동안 K팝, K드라마 있는데 결론적으로 가장 최고의 K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K컬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 5천 년 그 이상의 역사, 문화, 역사, 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뭐 삼국지부터 해서. 그래서 이건 정말 굴뚝 없는 산업이다. 우리가 보통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여러 가지 또 환경에 대한 거 만드는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환경 피해가 있는데 이건 정말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의 척도로서 굴뚝 없는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바로 관광통역 안내사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광통역 안내사가 안 되더라도 이런 지식을 갖고 있으면 민간 외교관으로서 상황 대처 능력이 있어요. 자, 관광통역 안내사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도 해외 관광을 다니는 거 알지만 패키지 투어 같은 거 갔을 때 뭐 30명, 40명씩 갈 때 그 패키지 투어를 하는 그 가이드가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뭐 그 관광객 중에 뭐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뭐 그런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이러면은 뭐 그런 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그 영어 표현을 이제 다루게 되겠지만 그런 능력을 갖춤으로써 해서 그런 능력이 과연 관광통역 안내사한테만 필요할까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능력이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남을 리드하는 거. 이게 가이드라는 거는 어, 어, 적게는 뭐 몇 명, 많게는 수십 명을 리드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리더십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공식적인 그 공무원 외교관보다 더 어떻게 중요한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관광 통역 안내사라는 자격증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는 이거 한 30년 전에 땄어요. 네, 그때 군대 생활하면서 휴가 나와서 땄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자격증을 주도를 했고 그 면접 시험을 관광공사가 그때 저 강남구 논현동에 있었는데 관광교육원이라고 거기서 이제 시험을 봤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